네,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할 당시 상황과 또 계엄군 지휘 상황을 캐물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정치활동 금지나 언론과 출판 통제, 의료인 복귀 명령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박 참모총장을 상대로 포고령을 발표할 당시 상황과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앞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 담화보고 알았다거나 계엄군의 국회 출동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참모총장은 이번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이미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된 만큼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내란죄 적용을 위해 법리 검토에 나선 만큼 당분간 군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해 7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오늘도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서 조사할 방침인데 군 고위장성 등 관계자 소환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홍래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한 지 반나절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의사결정 과정과 이후 집행 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진팔 합동참모차장과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 등 군 고위장성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정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됐고 이 단장은 국회에 투입된 2개 대대 중 하나인 제1공수여단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 신병부터 확보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토대로 내란죄 등 자녀 수사에 물꼬를 틀 방침인 만큼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체포한 지 48시간이 되는 오는 10일 전까지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휘고하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믿고 지켜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저훈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설치 이틀 만에 기자브리핑을 연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고소 고발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하겠다며 믿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 본부장은 또 수사 범위와 관련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수사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에서 검찰이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내란 혐의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 본부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직권남용과 내란죄가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기자와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힌 가운데 과거 검찰 수장까지 지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국민이 이해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주도권을 두고 수사기관들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경이 합동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공수처는 양측 모두에 사건을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띄운 검찰은 군 검찰의 협조를 요청하며 경찰에도 합동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군과 달리 합동수사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죄는 경찰의 관할이라며 현재 합동수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검찰의 제안을 거절한 건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우려됐던 부분이 현실화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관련자가 가장 많은 것이 군과 경찰이라며 경찰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검경을 상대로 사건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습니다. 처장이 요청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언급하면서 수사 인력 전원을 투입해 신속히 초동수사를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한 검경 신경전에 공수처까지 가세하면서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계엄 사태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서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받게 된 국방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이번 계엄을 실질적으로 이끈 의혹을 받는 방첩사 핵심 군 간부들을 추가 직무 정지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방부 청산의 3층에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집무실이 경찰의 첫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장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등에는 군사기밀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군 당국은 압수수색 현장에 군 법무장교를 입회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하지만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조사 등에 대비해 장관 직무대행 명의로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를 보관하고 이를 폐기하거나 은폐, 조작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비상계엄을 핵심 위치에서 이끈 것으로 알려진 국군 방첩사령부 장성급 장교 2명을 추가로 직무 정지했습니다. 대상은 방첩사 1처장인 정성훈 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와 수사단장인 김대우 해군 준장입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 체포 시도와 계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포고령 작성의 경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YTN에 밝힌 입장을 통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수사를 통해 진상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곧이어 방첩사를 상대로도 수사당국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부 여당이 공동 담화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외교를 포함한 국정 운영 배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당에선 한동훈 대표가 국정 정상화 작업의 중심축 역할을 자임한 셈인데 야권 반발에 더해 당내 이견까지 표출되며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대국민 공동담화에 나선 한동훈 대표는 거듭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못 박았습니다. 당과 정부가 중심이 돼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에 방점을 찍었는데 국정 안정화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검경의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와의 담화 직후엔 일부 친한계 인사들을 불러 향후 대책을 논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표가 그 총리를 만나셨으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온 거예요. 의원님 지금 어떤 거 얘기하고 계세요? 어떤 얘기 하셨어요?
당내에선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 사의 표명 이후 한 대표 중심의 해법 모색에 제동을 거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중진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선 현역 의원들과 당 원로 등의 의견 취합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당 대표 개인에게 일임한 게 아니라 당 최고위원회 또 의원총회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건 위헌 위법하다는 야권의 공세와 함께 여권 내 이견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탄핵 정국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퇴진 때까지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사유물이 아닌데 대체 무슨 근거로 당정이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거냐면서 한 대표의 자격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이 지난 비상계엄 사태로도 모자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퇴진 전까지 대통령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거라며 공동 국정 운영 의지를 밝히자 즉각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겁니다. 국민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고 총리도 대통령 유고 때만 대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회계망측한 상상을 할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또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 직무를 전혀 정지하지 않았다며 한 대표가 시사한 이선 후퇴도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14일 또다시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겠다며 매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될 때까지 함께 처리하겠다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 권한을 정부 여당으로 이양하는 건 위헌이라며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을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우 의장이 제안한 회담에 즉각 응하겠다면서도 탄핵 외에는 임기 단축 개헌 등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야 회담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사상 처음인 야당 단독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의 추가 삭감 조치까지 언급해 여야 극한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전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을 두고 내란과 군사반란 수계 윤 대통령과 폭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단 탄핵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 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일단 탄핵은 면했지만 입지가 좁아진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이 조기 퇴진과 국정 배제 요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인사권은 행사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결정 권한을 넘기겠다고 한 대국민 사과를 마지막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걸로 알려진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월요 정례회동도 취소하는 등 사실상 대외 활동을 중단한 걸로 파악됩니다.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계엄 사태 수사 흐름과 여당의 국정수습 방향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말라는 한동훈 대표의 담화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을 아끼는 분위기 속에서도 용산 참모진 사이에는 한 대표의 주장과 여당의 결정을 분리해서 보는 기류가 있습니다. 조기 퇴진 주장 등에 대한 여당 내부의 여론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참모진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윤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를 포함한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 위기에 몰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대국민 사과 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자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연루된 인물에 대한 인사권은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야권의 반발이 거센 만큼 이런 권한조차도 점차 제한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관계 장관들과 합동 성명을 내고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달라며 예산안 확정을 호소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탄핵 부결과 재추진까지 전국이 소용돌이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관계장관들이 긴급회의 전 합동성명을 서둘러 내고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대외 신인도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해외 투자자 국제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이미 단기 여파는 금융시장을 덮쳤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1,440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모두 투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국 불안이 계속되면 내수가 위축되고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에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을 포함해 여러 변수에 대비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등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달라며 국회에 호소한 이유입니다.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 특별법 논의 등 구체적인 사안까지 언급하며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탄핵에 따르지 않으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정한 내일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포함해 대통령실 사업비, 통일부 일부 예산 등 7천억 원가량을 추가 삭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내일 감액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걸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잘못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과 함께 탄핵 재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영하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원주 도심공원. 시민 수백 명이 모여 대통령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칩니다. 참가자들은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탄핵이 무산된 것에 대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뜨거운 함성으로다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면 누구도 민심이 천심인데 국민의 뜻을 거부할지는 못할 겁니다. 대전에서도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이들은 여당의 탄핵안 표결 거부를 비판하며 탄핵 절차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경청하고 이제 즉시 국민의힘도 탄핵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기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퇴진하거나 탄핵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들끓는 민심이 전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한국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에 탄핵 정국과 관련해 한미동맹과 연합태세에 차질이 없을 거라면서도 한국의 민주적 절차의 작동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쿄 요코타 공군기지에 도착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을 만나 지역 안보 현황과 미일 방위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당초 오스틴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한국 일정을 막판에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을 방문할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문길 기내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계엄 사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며 한미 연합태세는 어떤 우발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사태가 한미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은 없을 거라며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과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각각 한국 대화 상대와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주간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탄핵 표결 무산 이후 민주적 절차와 시스템의 작동을 강조하며 평화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 무산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이후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전국 불안정으로 인한 한일 외교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 무산을 실시간 주요 뉴스로 전달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1년의 대응은 한국 국민의 불신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말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태 수습까지 갈 길은 멀고 예측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니혼 게이자 역시 한국 정치의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라며 한미일 등 국제협력에 미칠 여파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면 기사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윤 대통령이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될 것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면서도 실행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한일, 한미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日韓関係全体の取り組みについては、情勢を注視しつつ適切に判断をしてまいります。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정국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일본 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한국은 국내 정치 상황으로 외교에 힘을 쏟을 여유가 없다며 일본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나갈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방위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하며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국의 혼란에 편승해 더욱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정권 교체로 야당이 집권하면 한국이 중국, 북한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일본 정부 내 우려도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미와 유럽의 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탈퇴를 고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 8일 방송된 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그들의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혀 나토 동맹국이 국방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탈퇴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공언해왔던 트럼프는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 한 바이든 수사를 지시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 8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시리아 알사드 정권 붕괴와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사드의 보호자였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는 더 이상 그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며 그들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시리아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휴전 요구와 관련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언제나 평화 협상에 열려 있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적대 행위의 즉각적 중단을 위한 조건은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이 제시했으며 평화 협상은 개전 초기 이후 러시아군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 전장의 현실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 가운데 하나였던 시리아 내전이 13년 만에 막을 내리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방 진영은 독재 정권의 몰락을 환영하면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의 부상을 경계하고 있고 또 주변국은 잇따라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보도에 유토관 기자입니다. 54년간 이어진 철권 통치를 상징하는 시리아 대통령궁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궁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알 아사드 정권의 몰락을 자축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풀려난 수감자들이 거리를 질주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13년간 이어진 내전을 피해 유럽과 중동으로 터졌던 시리아 난민들도 일제히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The feeling is a bit hard to describe because we've been waiting for this for a long time.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진영은 환영 메시지를 발표하면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의 부상을 경계했습니다. 반군의 핵심 세력인 HTS는 알카에다와의 연계 등을 이유로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무장 조직입니다. 실제로 다마스쿠스를 장악한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반군 지도자는 이슬람 국가의 승리를 선언했습이 때문에 반군의 군사행동이 주변국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개가 넘는 정파가 뒤섞여 있는 반군 내부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혼란한 상황을 고려해 레바논과 요르단 등은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수의 탱크를 동원해 1974년 휴전협정으로 설정된 골란 고원의 완충지대를 장악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We gave the Israeli army the order to take over these positions to ensure that no hostile force embeds itself right next to the border of Israel. 알 아사드 정권을 발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견제했던 이란과 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중동 정세의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어제 못지않게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2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5.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파주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추위 속 경기 남부와 충청은 눈이 쌓여 있는 곳이 있어 빙판길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영남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곳곳에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8.7도, 청주 영하 3도, 안동 영하 6.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와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생 경제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매주 한 차례 이상 정례 회동을 열기로 했습니다. 계엄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 해결에 한덕수, 한동훈 투톱 체제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이종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한덕수 총리가 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거라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로 민생 경제가 더 어려워졌고 해외 각국이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를 우려하고 있다며 조만간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총리와의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빠진 계엄 사태 수습에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이른바 투톱 체제가 가동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한덕수 총리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국정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국가 기능을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정부 제출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청과 타협, 합리화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은 사유물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은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고 대통령이 요구되지 않아 총리가 대행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정 수습에 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여당 소속 5선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국정 안정화 방안에 총리를 긴급하게 모을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대신 한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을 만나 추경호 의원이 4일을 표명한 차기 원내대표 선출 문제를 두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만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입장문에서 국민과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만입니다.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던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면직안을 즉시 제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과 정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드러났다며 이상민은 내란 공모이자 주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장관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야당은 비상계엄 과정에 이 장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오는 10일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충안구 후배인 이 장관은 정부 출범 때부터 윤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로 분류됩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지난해 2월 이 장관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직무가 정지했던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5개월 만에 장관직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2년 7개월 동안 윤 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일해왔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다시 출석해서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5시쯤부터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자정 무렵까지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또 포고령에 따라 국회 진입을 지휘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위법이나 위헌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긴급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오늘 오전에 김 전 장관을 다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으로 규정하면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법무부에도 수사 보고를 하지 않을 거라며 검찰총장 책임 아래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을 국가적인 중대 사건이라며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벌인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뿐 아니라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내란죄 혐의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특수본은 물론 대검 역시 현재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 보고 없이 검찰총장 책임하에 특수본에서 엄정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에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 특수본을 꾸린 가운데 앞으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국가수사본부의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이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면서 수사 효율을 위해 군 검찰뿐 아니라 경찰에도 합동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경찰에만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합동수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수사권 조정 우려가 현실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과의 합동수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입장문을 내고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관할인 만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며 현재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도 내란과 반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수사팀도 대폭 보강해서 15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국방부 청사로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전담수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공관, 홍은동 자택 등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여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모두 18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수사가 시작된 뒤 교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확보한 전화기가 계엄 당시 사용하던 것인지 주목됩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의 휴대전화와 서울경찰청 무전기록 전체도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인원 120여 명을 전원 투입해 비상계엄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 등 30여 명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기존 수사팀을 150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입첩을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건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전담팀을 꾸려 법리 검토에 나선 결과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면서 수사 효율 등을 위해 수사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사 15명, 수사관 36명 등 수사 인력을 모두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를 넘기라는 공수처 요구에 검찰과 경찰은 검토 중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에 사건 이첩 요청 문서를 접수했다며 법리 검토 후에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대비용으로 추정되는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미 지난달에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를 준비한 정황이라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인데요. 여 사령관의 최근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도 보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추미애 의원이 입수한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방첩사 내부 문건입니다. 계엄과 계엄사령관, 합동수사기구의 법적 근거부터 주요 쟁점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추 의원은 여인영 전 사령관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이 작성해 지난달 보고되고 결심을 받은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건엔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추 의원은 방첩사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한 정황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번 계엄에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됐는데 이와 관련된 대목도 보입니다. 특히 보고서엔 1980년 5월 17일 당시 계엄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도 첨부됐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계엄 사령관이 긴급한 상황일 땐 체포구금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는 포고령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여인영 전 사령관은 계엄 상황은 방송을 통해 확인했고 계엄 포고령 작성은 절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해당 참고자료 작성을 단순 지시만 했는지 또 여 전 사령관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이 의문점으로 남는다는 분석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 합동 성명 발표에 이어 비공개 경제관계 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오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이른바 F4 회의를 열고 이번 주말 상황에 대한 해외 언론과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을 점검했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국내외 투자자, 금융당국 등과 다양한 소통 계기를 마련해 현 경제 상황과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에 따른 전국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시의 발목을 잡고 환율이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G 아시아의 옙준룽 전략가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되는 불확실성이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금융업에서 외국인 투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금융업 매도 규모는 지난 4일 2,551억 원, 5일 2,786억 원, 6일에는 1,759억 원으로 사흘 동안 7,096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금융업 순매도가 이틀 연속 2천억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주주환원 정책 후퇴 우려에 금융업이 전국 불안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업을 포함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거둬들인 투자금은
4일 동안 1조 8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등에 따른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도 한미 양국의 대북연합 태세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을 방문하는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전용기 안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동맹은 철통 같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양국의 국민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태세는 여전히 강력하고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폴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도 어떤 우발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을 포함한 미 국방부 고위급이 한국 측 대화 상대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을 일면 머리 기사로 비중 있게 전하면서 향후 여파에 주목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사태 수습까지는 갈 길이 멀고 향후 전개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며 혼란이 더 확산하는 건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한국 내정 혼란이 한일 관계를 비롯해 국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이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는 야당의 탄핵안에 반중 친일 내용이 포함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 자매지 참고 소식은 탄핵소추안이 군대를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가운데 결론 부분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 분야 부작위를 언급했다고 짚었습니다. 야당이 지난 4일에 공개한 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며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건너다 리오그란데 강에서 익사한 이민자 수가 공식 집계보다 최대 수백 명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멕시코 언론과 함께 양국 관청 50여 곳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텍사스에서만 858건의 이민자 익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공식 집계 587건과 큰 차이가 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불법 입국자 상당수가 텍사스주 이글패스 쪽으로 도강하려다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본 유명 연예인 나카야마 미호의 사망 원인은 목욕 중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 때문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소속 연예기획사 빅애플이 밝혔습니다. 빅애플은 어제 이번 사망과 관련해 경찰의 검시 결과 사건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처럼 전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알-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킨 가운데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는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시리아 중부에 있는 이슬람 국가 기지 등 75개 이상의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이슬람 국가 지도자와 기지를 격파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했다며 현재 상황을 이용해 시리아 중부에서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네, 시리아 반군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개시한 지 열흘 만에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점령하면서 13년간의 내전이 끝났습니다. 대를 이어 54년간 철권 통치를 이어온 알-아사드 가문의 독재가 종식된 겁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총성이 축포로 울리는 가운데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시민들이 반군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하야트 타흐리트 알샴 HTS를 주축으로 한 시리아 반군은 다마스쿠스가 해방됐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بيان رقم 1 غرفة عمليات فتح دمشق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تم بحمده تعالى تحرير مدينة دمشق وإسقاط الطاغية بشار الأسد وإطلاق سراح جميع المعتقلين المظلومين. 지난달 27일부터 공세를 강화한 반군은 제2의 도시 알레포를 점령한 데 이어 하마와 홈스 등 주요 거점을 차례로 함락하면서 다마스쿠스까지 하죽지세로 내려왔습니다.
반군은 전임 총리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등 실질적인 통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시작된 내전이 13년 만에 끝나면서 중동 정세의 또 하나의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시리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군은 반군 쪽을 지원해왔고 러시아와 이란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후원했습니다. 결국 러시아와 이란이 자신들의 전쟁으로 여력이 없어지면서 상황을 관리하지 못해 시리아 정부가 몰락한 셈입니다. The regime finds itself isolated, especially because on one hand, Russia is bogged down in Ukraine. But I think also more importantly, on the other hand, Iran is incapable of really responding effectively to protect and defend the regime.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수도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70년 아버지 하페즈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뒤 아들 바샤르가 이어받아 시리아를 54년째 통치해온 알 아사드 가문은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독재자 집안으로 꼽혀왔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12월 9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후폭풍을 다룬 기사들 모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 계엄과 관련돼서 직무가 정지된 군 장성이 5명, 수사 대상이 10명가량입니다. 수사 규모는 더 커질 수 있고요. 군 기능 일부가 마비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이후에 군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의 직무가 정지된 데 이어 방첩사 소속 장성 2명도 직무 정지됐습니다. 수도권을 지키는 수방사, 대북작전의 핵심인 특전사와 방첩사가 수뇌부 공백 상태에 빠진 겁니다. 다만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직무 정지 조치에선 빠졌지만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공수여단장 3명과 707 특임단장, 특수작전 항공단장, 군사경찰단장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 군부대 내 병력이나 헬기 이동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괜한 오해가 생기진 않을까 우려해서입니다. 지금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중인데요. 국방장관 직무대행 체제는 1948년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군 안팎에선 이번 계엄으로 안보 기능이 일부 마비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또 이번 사태 여파로 군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이 빨리 재정비돼서 안보에 빈틈이 없길 바랍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시민들의 삶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취소되는 송년회 울상이고요. 연말 특수를 다 날릴 판입니다. 원래 같으면 연말 모임 예약으로 분주해야 할 시기죠. 하지만 음식점 사장님들은 요즘 받는 전화마다 예약이나 배달 주문이 아니라 예약 취소뿐이라고 합니다. 정부 종합청사와 인근 식당가에도 이번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정부 부처들의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친다고 하고요. 자영업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악영향이 코로나 때보다 심할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합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하루 전 민생토론회에서 노쇼와 악성후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진짜 노쇼 주범이다라고 한 자영업자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 후폭풍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런 가운데 각국 정부가 서울 주요 도심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다음 기사에서 관련 내용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엄 사태로 인한 전국 혼란이 산업계의 연말 특수를 덮쳤습니다. 한국 여행 자제령이 내려진 탓에 호텔 관광업계가 얼성이고요. 유통업계도 마찬가지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호텔업계에는 한국 여행 안전한 거냐 묻는 외국인들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연말 행사와 연회 일정, 취소 문의도 빗발친다고 합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외국인들이 발길을 줄이면 외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 타격이 가게 되겠죠.
국내 소비 위축도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모든 사회 집중이 탄핵 이슈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연말 특수로 반등을 노리던 백화점 등 유통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12월은 원래 자동차 판매 성수기인데요. 올해는 아닐 거란 우려가 자동차 업계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도 내수 경기는 뚝 떨어졌었습니다. 이번에도 산업계가 탄핵 전국의 후폭풍을 거세게 앓는 모습입니다. 12월 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영국의 기업들이 정부 못지않게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제도가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아이스크림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집니다. 공장 내부에 있는 저탄소 냉동고가 눈에 띕니다. 이 회사는 저탄소 냉동 시스템을 구축해 회사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50%를 줄이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원료인 나무칩을 활용한 흡수식 보일러를 냉동고와 난방에 사용해 석유를 사용할 때보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도입한 풍력발전기 넉 대와 태양광으로는 공장과 목장에서 필요한 전기의 70%를 충당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과 가스 요금이 비쌀 때 재생에너지 선투자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As time goes by, the oil and gas is coming from places in the world that we maybe don't want to be buying it from. So there's an opportunity now to keep investing and become less reliant on oil and gas generally. 이 양조장은 질소비료 대신 완두콩을 심어 땅을 보호하고 수확한 뒤 술을 만듭니다.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질소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탄소 감소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And that came out of an ethos of sustainability because it's pea-based. So peas carbon capture. So that's why each bottle there is minus 1.53 kg CO2 per bottle. 위스키 증류에 필요한 석유는 풍력 발전을 이용해 만든 그린 수소로 대체해 탄소를 줄일 계획입니다. 이처럼 영국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열심히 나서는 이유는 최근 탄소 배출 과다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무역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영국 기업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저탄소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 무역 장벽이 세워지는 세계 시장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전남에서 생산한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품질을 인정받아 중국 농식품 박람회에도 참여해 한국의 맛을 선보였는데요. 수출 계약도 잇따르면서 중국 시장에서 K시푸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미역 잎과 줄기를 분리하고 깨끗이 씻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건조까지 마친 검푸른 미역을 차곡차곡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일반 물김보다 조기 생산하는 전남 진도 곱창김도 국내외 출하를 앞두고 쉴 새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하고 뭐 중국 쪽도 지금 이번에 가서 이제 수출 계약이 돼서 준비하고 있고요. 뭐 일본은 뭐 말도 할 것 없이 지금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바다의 검은 반도체로도 불리는 김은 전남에서만 수출액이 4천억 원, 국내 수출액은 1조를 훌쩍 넘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전남 해조류는 중국 선전 농식품 박람회에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먹어본 사람들은 무조건 구매를 할 정도로 호응이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수출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조미김 위주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출품한 김자반과 스낵 등 해조류 가공품은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해외 구매자와 업체의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전국 1위 김 생산지 진도구는 중국 업체와 해조류 식품과 지역 특산품 등 100억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도의 농수산물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고 농가에서도 농어가에서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우리 진도의 농수산물들이 해외에 널리 알려져서 수출이 더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한 해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달러를 목표하는 전남의 해조류 생산량은 전국의 90%. K시푸드가 식품업계 종사자 15만여 명이 참여하는 중국 선전 농식품 박람회를 통해 중국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올해 현대차 그룹이 판매한 자동차 4대 가운데 한 대는 미국에서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해외 시장에서 665만 6천여 대를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3%가량인 154만 8천여 대를 미국에서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판매 비중이 23%를 넘은 것은 지난 1988년 이후 36년 만입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에 있는 회진 저수지에 승용차 한 대가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70대 남성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경기 군포시 산포동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서 50대 남성 작업자가 40m가량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눈이 많이 쌓인 상태의 철골 구조물을 절단하는 등 골프장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북 포항시 구룡포 근처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어선과 부딪힌 뒤 전복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30분쯤 뒤 보트 안에 고립돼 있던 선원과 보트 위에 있던 다른 1명 등 60대 남성 2명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이 구조한 2명은 낚시를 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왔는데 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6도로 어제만큼 기온이 내려가 있고요. 찬바람이 불어들 때면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 곳곳에서도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출근길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갖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관령 영하 11.7도, 철원 영하 9.8도, 파주 영하 9.4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요. 곳곳에서 또다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추위 속 경기 남부와 충청 지방은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밤사이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이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와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영하권 아침 추위가 계속되며 이맘때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에는 동해안에, 후반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방은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영동 지방에는 건조경보가, 영남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